저의 버킷리스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유튜브 골드버튼, 대기업 대표이사입니다. 얼핏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소망을 이렇게 잡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를 소망을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가 있고요. 유튜브 골드버튼을 소망을 하면 실버버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기업 대표이사를 소망을 하면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실버 버튼을 받고 임원이 되고 나면 서서히 세계적인 골드, 이 대표라는 수식어가 눈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소망을 대수롭지 않게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이 더마프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진솔미님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제 소망이 어떻게 안배되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소망은 이러한 형태로 안배가 됩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를 썼는데,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면 책갈피에 자신의 역할을 적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빠, 남편, 아들 뭐 이런 걸 적다 보니까 회사의 직원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라고 적는 게 왠지 폼날 것 같아서 직장의 역할을 대표이사라고 적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프랭클린 플래너를 열 때마다 책갈피에 적힌 대표이사를 보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표이사를 매일 보잖아요? 임원 정도는 그냥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표이사를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술사를 합격할 때 썼던 방법도 똑같습니다.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 제가 했던 방법은 기술사 3개를 소망하는 겁니다. 기술사 3개를 소망을 하면 기술사 하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2019년 9월에 기술사 취득을 목표로 제대로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한 건 기술사 3개를 목표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기술사 3개를 목표로 하다 보니 단기 합격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을 짜고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강의를 접하게 됐는데,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이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직원이 아이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게 2020년 1월에 글과 음악만으로 공부하는 직장인의 세계의 기술사 도전기라는 영상이 제 유튜브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사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술사 전문 유튜버가 되잖아요. 저는 첫 영상을 올린 시점이 1차조차도 합격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기술사에도 합격하지 못한 내가 기술사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붙을 거니까요. 어차피 화성 갈 거니까 에이 라고 하는 도지 아버님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합격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기술사 3개를 소망하는 저에게 기술사 1개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가 떠올린 건 3개의 기술사를 가진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술사 3개를 가진 저의 모습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기술사 1개를 취득하는 건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되었고, 어차피 합격을 할 거니까 합격하기 전에 기술사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5개월이 흘러서 저는 기술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기술사 자격증 1개를 따고 2개를 더 도전했을까요? 아니요. 기술사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고 소망을 키웁니다. 소망을 과정으로 만들잖아요. 그 소망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운 좋게 기회를 얻어 대학교 포털에 제 이름으로 된 게시판이 생기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글을 나누며 소통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같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사 유튜브를 만들 때 참고했던 채널이 하필이면 로마드 글로이라고 전자책 관련 채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기술사 관련 전자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3개의 기술사 자격증보다는 3권의 기술사 저작권이 훨씬 좋다는 걸 직감한 거죠.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쓸데없는 고퀄리티로 몇 페이지에 혼을 갈아 넣은 건 한때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제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들이 몇 달이면 쓴다는 그 전자책을 1년 넘게 쓰면서도 그 1년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 전자책은 전자책 플랫폼 크몽에서 주간 베스트셀러를 지속적으로 랭킹하면서 몇 달 뒤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크래스101의 MDA 요청으로 크래스101에 자동 진출하게 됩니다. 그 후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 번 찍으면서 나름 전자책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자책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놓고 나니까 대중적인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소망은 그렇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소망에 맞추어서 제 삶을 서서히 안배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5권 이상의 물리학 전문 서적과 과학 전문 채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러려고 시작한 물리학은 아니었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양파 까는 기분이 계속 들면서 저도 모르게 늦깎이 물리학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물리학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검색하는 과정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브런치가 신기한 게 승인해준 작가가 아니면 글조차 발행이 안 되고요. 이상하게 애드센스 같은 광고조차도 붙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작가에게 그 어떤 수익도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글을 쓰다 보면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컨셉인데 이상하게 자꾸 빠져듭니다. 2021년 8월 처음으로 브런치에 글을 저장을 했고 이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뒤에 만든 채널이 지금 이 더마프 채널입니다. 그렇게 21년 여름에 브런치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몇 개의 글을 적다가 내가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글을 쓰는 것이 옳을까? 유사과학이라고 사이비 취급받으면 10년간의 내 신념이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라는 방어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브런치에 저장했던 글들을 한번 올려보지도 못하고 브런치와 유튜브를 접었습니다. 자, 이때 돈키호테와 진솔미가 만납니다. 진짜 쏠쏠한 비스터리 진솔미입니다. 23년 봄이 끝날 무렵 머리를 몇 대 맞은 듯한 진짜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원래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영상을 거의 안 보거든요. 이걸 10년 이상 파다 보니까 굳이 남이 만든 영상을 봐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주로 나탄님이나 러브포레스트님 같은 마음공부 채널이나 과학쿠키 같은 전문 채널들만 주로 시청을 했는데 어느 날 양자역학을 미친듯이 흡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됐거든요.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상도 말투에 저와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영상미로 찍은 압도적인 영상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솔미님 채널입니다.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들었던 생각이 속된 말로 와 개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거의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백화점에서 신상 장난감을 본 어린아이처럼 들떠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읽던 책이 돈키호테였습니다. 갑자기 풍차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일어나면서 1년 반 동안 묵혀두었던 브런치를 열어서 먼지를 탈탈 털고 바로 작가 승인을 올렸거든요. 이미 출간된 전자책이 있어서 그런지 승인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2023년 6월 저는 브런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자석 같은 인생 하나라는 브런치북을 완성하고 나서 유튜브 채널도 오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묵혀두었던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 더마프 채널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솔미님이 없었다면 이 채널도 없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는 몰랐는데 이름이 왠지 친숙해서 보니까 이게 샴푸 이름이더라고요. 뭐 나중에 유명해지면 샴푸 광고 들어오겠지 라고 혼자 쪼개면서 그냥 첫 영상을 올렸거든요. 원래 제가 주로 쓰던 아이디가 있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저를 더마프라고 불러요. 이름을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브런치 네임을 더마프로 바꾸고 그렇게 저는 더마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고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 골드 버튼을 꿈꾸고 임원 정도는 그냥 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를 꿈꾸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이 좋다, 우연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씁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가 경험하는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 이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연히 운 좋게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안배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을 구분하는 이유는 안배되는 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안배가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나에게 안배가 되는 날도 내가 만든 거잖아요. 안배가 되지 않는 날 또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와이프랑 싸우고 나서 이상한 일이 펼쳐지잖아요. 아,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내면 다시 좋은 일이 펼쳐지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라는 자책은 자책하는 현상을 만들 뿐입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자책하지 않아요. 세상은 확정적인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확률적인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나는 우연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연과 같은 운 좋은 일들을 우연히 경험하며 내가 고요하면 남들이 막 흥분을 해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높여준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돈키호테가 진솔미를 만나다 라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 자석 같은 인생 실전편을 마감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음공부 채널답게 심화편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 감정, 사고, 참자, 에고, 다르마, 카르마, 차크라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심화편인 만큼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심도 있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